안녕하십니까, 세계 대표 엄마나입니다. 자, 여러분, 상태 좋은 중고차 싸게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거장 많은 차를 피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머리 아프니까 직접 앉아서 할까? 싼 맛에 그럴싸하게 많이 팔리긴 해요. 근데 그런 차들은 사자마자 중고차가 아니라 ATM 기계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거론된 문제들, 그리고 정비사들도 혀를 내두르는 보장 빈도, 또 제가 20년 되지 않았어 중고차 판지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 탑5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시운전 및 리프트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컨디션 좋은 차량만 판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대 1년에 2만 킬로까지 AS 보증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오늘 진짜 표정부터 완전 살벌한데요? 웃고 있는데? 돈 날려봤다고 하니까 이거는 믿음 완전 100%. 저도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뭐 솔직히 내가 중고차를 많이 매입해 보면서 돈을 많이 날려봤잖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같이 실수하지 마세요. 오픈 얘기지만요, 한번 겪어보잖아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싼 맛에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수리비 폭탄 맞아 보신 분들 있죠? 댓글로 밑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위, 현대 소나타 르라이즈 2.0 GDI. 차를 아예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타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차, 이거 아닌가요? 대표님 말대로 소나타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얘가 꽤 숨겨진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엔진오일 감소 현상입니다. GDI의 직분사 엔진을 쓰는데 이게 연료를 실린더 안으로 직접 쏴줘서 출력이나 연비가 더 좋게 나온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GDI 구조적 특성상 열도 많이 나고요, 카본때가 생기기 쉽다는 건데, 이 찌꺼기들을 방치하다 보면요, 그 틈으로 엔진오일이 새서 같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일이 줄어드는 연소실 현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엔진 오일은 그냥 갈아 끼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차를 바꿔버리지 왜? 문제는 이 엔진 오일이 아니라 엔진 자체의 문제잖아. 새 엔진 오일을 아무리 갈아 넣는다고 해도 타버리면 그만이야 이겁니다. 이런 거는 수리하면 이제 얼마 정도 깨져요? 딜러들이 엔진 보링을 많이 하는데 최대 견적이 200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아싸리 엔진을 통째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새 심장을 달아주는 건데 대신에 비용이 500은 예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마냥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타이밍 체인 텐셔너 이슈입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따깍따깍 하는 이 금속 소리가 나요. 이거 되게 거슬리거든요. 체인이 늘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체인이 늘어나게 되면 시동이 늦게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시동 자체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수리를 한다. 단순 텐셔너만 교체 시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텐셔너, 벨트, 폴리 이거를 싹 다 교체해야 돼. 그러면 60만 원은 깨진다. 이 소나타 르라이즈는 17에서 19년도에 생산이 됐잖아요. 당연히 키로수가 많아. 키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5위로 뽑아봤습니다. 자, 4위는요, 기아 K7 3.0 GDI입니다. K7 디자인 딱 보면 다들 하는 말 있죠. 진짜 고급진데? 멋진데? 젊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잖아요, 저처럼 영상보다 더 실물이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K7 뭐 정말 세련되고 이쁘긴 해요. 디자인도 묵직하니 안정감도 느껴지고 실내도 조용하고 넓고 전형적인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이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보기엔 고급진데 이 속이 좀 피곤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슈가 GDI 엔진입니다.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연소실 현상이 많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두 번째가 CVT 소음입니다. 특히 K7 3.0 모델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우리가 시동을 걸잖아. 그러면 삑 드르륵 하는 짧고 굵은 금속 소리가 납니다. 보통은 이게 시동을 걸고 3에서 5초만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없어진다고 방치하게 된다. 그럼 CVT가 고착이 되는데요, 만약 이 고착 문제로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18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8단 자동 미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발할 때 덜컹거리거나 2단에서 3단 올라갈 때 갑자기 쾅 하는 충격이 온다. 또 고속 주행할 때 RPM이 치는 현상, 이거 겪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미션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춰줘서 그러거든요. 기어를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한 박자 늦게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레노이드 밸브 교체만 하게 되면 뭐 20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만약 누유까지 있다, 그럼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미션을 그냥 통째로 갈아야 해요. 솔직히요, 껍데기는 고급지고 예뻐 보여요. 하지만 계속 타다 보면 내 통장 잔고는 거덜난다. 겉은 입문용이지만 속은 수습사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위죠, 3위. 쉐보레 말리부 1.5 터보입니다.
날렵하고 조용하고 연비 좋고 중형인데도 실연비가 20을 그냥 찍습니다. 이거 사신 분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 진짜 좋다. 근데 사람이든 차든 처음에만 잘해주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치가 아파진다. 자, 첫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냉각수 누수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요, 엔진룸 설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엔진룸도 좁아 터서 죽겠는데 EGR 밸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열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뭐 냉각 호스가 찢어져 버리거나 워터펌프에서 냉각수가 줄줄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새버리잖아. 그러면 엔진 온도가 확 올라가. 심하면 불도 나. 이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수리하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호스나 워터펌프만 교체한다 그러면 한 60만 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실린더에 대해 손상이 있다 100만 원 이상 깨지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젝터 문제입니다. 연료를 엔진 안에 정확하게 뿌려줘야 돼. 얘가 막히거나 고장이 나잖아요.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엔진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시동이 아예 안 걸리거나 걸린다고 해도 RPM이 출렁거려. 차도 덜덜덜 진동도 엄청나고요. 또 악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가 끈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젝터를 교체를 하셔야 해요. 수리 비용 한 18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터보 차량답게 문제도 버벅버벅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라임 좋았어요, 대표님. 래퍼인 줄 알았어요. 2위로 가겠습니다. 르노 삼성 SM6 TC 1.6 터보입니다. 예뻐서 샀다가 스트레스 탈탈 털리는 대표적인 차량 중에 하나다. 출시 당시 디자인 면에서 호평이 정말 자제했던 차량이에요. 앞모습 보면 유럽 느낌 싹 나고 실내도 고급지고 디자인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 중고차에서 가성비 끝판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달리는 순간 성격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7단 DCT 미션입니다. 경태 구간에서 우리가 출발하려고 엑셀을 밟잖아요. 부릉덜컹하면서 부드럽게 나가야 할 차가 수동처럼 튕기는 현상이 느껴져요. 아무리 DCT 구조 자체가 원래 수동 기반으로 나왔다고 해도 정지후 출발할 때 버벅인다든지 꿀렁거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계속 된다, 듀얼 클러치 마모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교체를 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용은 1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전자계통 오류 문제가 많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계기판이 불 싹 들어와. 그냥 막 에어컨이 지멋대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내비도 멈췄다가 살았다가 전자장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오류가 줄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진단기에 문제가 잡혀서 그것만 고치면 손쉽게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안 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업사 가서 인건비만 주고 간다 이거예요. 수리도 못하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돈 날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부품 수급. 센터에 차를 맡기면 항상 똑같아. 지금은 부품은 없고요. 들어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냐고. 안 와요. 저 약간 수학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르노 부품 늦음. 정확합니다. 르노 타시는 분들이 정비소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고쳐서 못 하는 거예요. 멋도 있고 가성비도 넘치지만 고장도 넘친다. 자, 대망의 1위는 현대 아슬란 차량입니다. 이 차 보잖아요. 진짜 사자처럼 크고요. 위풍당당하고 얼굴도 멋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처음 신차 때부터 판매량이 저조했어요. 연간 판매량이 7,000대도 못 넘겼다고 해요. 결국 17년도에 단종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부품이 없습니다. 이거 수입차보다 부품 수급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국산 차면 솔직히 우리가 부품 수급 때문에 가장 장점으로 뽑지 않나? 근데 이 아슬란은 이게 안 통해. 자, 두 번째 3.0 GDI 엔진 고질병, 카본 슬롯이, 오일 감소, 떨림, 출력 저하까지 종합 병원 아닌가? 자, 여기서 토끼 클리닝, 인젝터 교환, EGR 정비까지 들어간다. 수리를 해야 된다. 2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부품도 없고 엔진도 아프고 싼 이유가 딱 있겠네요. 이건 고질병이라 말하기에는 살짝 거리감이 있습니다. 현대가 아슬란 얘를 처음에 내놓을 때요, 제네시스와 그랜저 사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랜저 HG 있잖아요. 얘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그랜저 프롭션보다 몇백만 더 비싸요 얘가. 심지어 얘는 가솔린 3.0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 감성도 퍼포먼스도 어정쩡하다 이겁니다. 이 차량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그랜저에다가 명품 그 껍데기만 붙여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지라 절대 사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들이 다 쓰레기고 타면 안 되는 차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차든 간에 관리를 어떻게 받았냐, 실매물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거 뭐예요? 제대로 된 딜러를 만나는 거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꿀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누였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누였습니다.